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손을 대면 음. 응? 굉장히 좋아질 회사가 많은데 그렇죠. 방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건지 몰라도 근데 뭔가 계속 그 상태로 그래서 좀비 기업이 많잖아 지금 대한민국에. 맞아요. 근데 사실 나는 사명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걸 좀 좀 도와줘서 네. 조직을 밸류업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혹시 이제 그런 거에 도움을 될 만한 네, 그런 네. 책 있으면 하나 좀. 항상 그렇죠. 뭐 단순한 문제만 해결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 착종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서부터 푸는 게 좋을까? 글쎄. 우리가 네. 그런 좀비 기업이든 힘든 기업이라면 음. 그랬을 때 어차피 리더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임파워먼트를 해서 모두의 힘을 끌어낼까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을 오늘 턴 어라운드라는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원제는 턴 더 쉽 어라운드예요. 턴 어라운드가 우리가 뭐 기업도 회생시키고 글쎄. 뭐도 하고 그런 뜻인데 그 배를 큰 배를 돌려라네. 돌려라. 근데 그거 아시죠? 그 큰 배, 엄청난 큰 배도 그걸 실제로 돌리는 장치는 굉장히 작대요. 아, 그래요? 그걸 트림 탭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 뒤에 있는 꼭 조그만 조그만 그거잖아. 트림 그 탭. 방향타 같은 맞아. 거. 그 트림 탭이 굉장히 큰 선체를 되돌리잖아요. 네, 그런 것에 빗대서 하는 거고 또 특히 이제 이 책은 저자가 미국의 그 핵 잠수함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함장이네, 함장. 데이빗 마르케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더 쉽이라는 표현을 거기서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미 해군에서 산타페함이라고 모든 평가에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핵 잠수함의 선장으로 취임을 하는데 임무가 떨어져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뭐 구성원들 사기도 엉망이고 정비 상태도 안 좋고 불량률도 많고 이런 데를 6개월 안에 완전히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해라는 게 이 사람한테 떨어진 임무예요. 괜히 좋은 인물 맡았네. 그런 생각 안 해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내가 이제 보직을 이게 맡을 무슨 때. 좋은 임무야, 힘든 임무잖아. 아니 보직을 맡을 때 네. 전임자가 기똥차게 해놔가지고 잘 오퍼레이션이 되는 그런 조직하고 전임자가 뭘 잘못해서 어찌다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조직하고 어떤 조직에 투입돼야지? 저는 좋은 조직. 나는 나쁜 하던 조직. 대로 하면 되잖아. 아니 저는 편의상 알고 싶어요.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좋은 조직은 더 좋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그렇지. 근데 망가진 조직은 문제점만 잘 파악해서 방법만 찾으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확 올라설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꽃놀이패야. 역시 혁신가네. 저는 혁신가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써요, 이 사람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냐 하면은 혁신을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을 그린 게 아니고 질문을 시작해요. 질문을. 가서 우리 아까 그 좀비 기업도 얘기했지만 좀비 기업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복합적이죠. 복합적이고 그쵸. 그게 선후를 가리기가 참 어려운 거니까 그거를 이제 가르마를 잘 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행, 제가 해왔던 것들을 파악하면서 이 사람 질문한 게 이런 거야. 내가 새로 왔는데 내가 바꾸기를 바라는 건 뭐고 바꾸지 않길 바라는 게 뭐냐. 바꾸길 바라는 거와 바꾸지 않길. 오케이. 또 만약 귀관이 나라면은 제일 먼저 뭐 하겠느냐. 여기 부임했을 때. 그리고 당신이 지금 현재 자기 잡을 제대로 하는데 제일 큰 방해거리가 뭐냐. 그거 알려줘라. 그리고 내가 귀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걸 말해달라. 질문들이 참 좋지 않아요? 좋네요. 아니, 왜냐하면은 짧지만 강력한 질문이네. 강력하기도 하고 네. 나는 이런 질문을 하면 말 막 하고 싶을 것 같아. 글쎄. 그죠? 분위기만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최고 상사가 와서 그런 질문을 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그동안 억울했던 일 다 털어놓고 말하고 싶었던 거 하고 그렇지. 바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자기가 파악한 거는 여기도 좋은 병력이 같겠죠. 핵 잠수함인데 미군이 자랑하는데 실수가 잦은데 잦은 실수에 대해서 계속 혼나고 징계받고 이러면서 사기가 굉장히 저하된 데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 책임으로 떨어지니까 보신주의 있죠. 그렇지. 일 안 하려고 하는 그렇지. 보신주의가 만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근본적인 문제구나. 이걸 어떻게 이제 성과를 내고 관행을 깰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마르케 선장이
그 전에 네. 자기도 리더십의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어떤 리더십 실패를 겪냐면 한 번이 아니라 네. 두 번 겪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늘 이제 배워온 대로 함장으로서 이제 그 지시 명령에 익숙한 응? 상명하복을 쭉 해오다가 그게 잘 안 통하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본 거예요. 반대로 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뭐든지 다 알아서 해라. 책임을 완전히 주고 방임과 거길 왔다리 갔다리 했구나. 그렇지. 완전 방임을 해버려요. 자율이 아니고 방임. 재량권 다 주고 나는 계략적인 지침만 주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둔 거예요. 개판되는 거 아니야? 개판될 것 같은데. 바로 그거죠. 개판이지. 사고가 나 심지어. 사고 나지 당연히. 사고 나고 어떤 건 재작업을 몇 달 전으로 돌려서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아니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리더분들한테 우리 코칭하면서 물어보거든요. 위임과 방임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방임은 뭐고 인파워먼트는 뭔지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는 지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저는 그냥 오픈 퀘스천 던져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대부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우선 첫째는 모르면서 책임도 지지 않고 내번져두는 건 방임이고 인파워먼트는 책임을 같이 져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맞는 말이거든요.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뭐냐면은 위임은 알아야 돼 자기가. 그치. What's going on 하는 걸 알아야지 위임이 되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지. 그런데 모르면은 더 방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위임이 아니야. 그래서 인파워먼트 할 때 대화가 더 필요해요. 그러네. 평소에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치. 돌아가고 뭐 때문에 고민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책임이라든지 그 지식의 정도도 중요한데 이 마르케 성장은 특히 중요한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요? 언어가 바뀐다. 인파워먼트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파워먼트가 안 된 조직은 보고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상사님 상황이 이마저마한데 어떻게 할까요? What should I do? 당신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인파워먼트가 안 된 조직이에요. 그치. 인파워먼트가 된 조직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마저마한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자기 의견이 확실하고. 그렇지. 뭐 알아야지 의견을 낼 거 아니야. 그렇죠.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인파워라는 게 파워를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방안이 A, B, C 안이 있는데 어느 안으로 갈까요? 이거는 인파워먼트가 안 된 거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A, B, C 안이 있는데 A 안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라블라. 전 그 얘기 들었더니 제가 예전에 어떤 대기업 그 사장의 비서 또 그냥 상무야 상무. 이 사람을 코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찌됐건 이제 거기 항상 이제 사장님이 보고받을 때 이제 그 상무 비서실장이 옆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명의 임원이 오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한 70% 정도는 대부분 중상 내지는 사망이야. 보고 받으러 왔다가. 그렇죠. 보고 받으러 왔다가 중상 내지는 사망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가는데 한 30% 정도는 아주 살아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심히 관찰한 거야.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게 뭘까? 되게 심플한 거야. 일단 말이 짧고 심플해. 결론부터 얘기해. 사장님은 많이 알잖아. 그렇죠. 사장님,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돈이 한 500억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이 잘 알면 알아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이 보완할 때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하면 이제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초경쟁 시대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심플하게 결론부터 얘기해. 환율이 어떻고 막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죠. 왓슈라이드가 없는 거야. 제일 많이 깨지는 게 왓슈라이드라는 거야. 그럼 사장님이 내가 너 그거 하라고 월급 주는 건데 야 나한테 왓슈라이드 대안을 내려오면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제일 많이 깨지는 게 그거라는 거야. 나 어떡할까 없쇼.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옵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은 들지만 깔끔합니다. 두 번째는 돈은 안 들지만 오래 갑니다. 제 생각은 이건데 사장님 생각은 뭡니까? 그 인파워먼트가 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그러네. 그분 진짜 인사이트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마르케 선장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인파워먼트라는 게 왜 어렵냐? 왜 어렵냐? 리더 팔로워라는 모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델로는? 리더가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팔로워한테 주는 게 임파워먼트라고 규정하는 순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 모델로 바뀌어야 돼요. 아, 리더 모델.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도 리더지만 나한테 보고한 사람도 리더인 거야. 리더와 리더 간에 같이 의논하면서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지 나는 능력이 있고 너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주는 거야. 이런 그 기본 패러다임에서는 임파워먼트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대 리더로서 걔는 그 조직의 리더고 나는 더 큰 조직의 리더로서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들어보고 그래서 완전 조직 체계를 바꿔야 된다. 조직 체계를. 완전 그 구조 자체를. 왜냐면 권한 위임도 지시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지금부터 위임할 테니까 그럼 저는 위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한 것도 여기서도 근데 이게 말로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로서 의사결정하는 거를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휴가 규정, 무슨 규정 다 있을 거잖아요. 특히 군대니까 그런 것도 휴가 규정을 바꾸는 문제뿐만 아니고 이거를 정결 처리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몇 달 시행해 보면서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스스로 결정하는 그 리더십을 갖추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막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답을 안 해줘. 치열하게 끝까지 토론하게 하고 결정되면 그대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책임지게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지시보다는 당신들도 리더로서 결정하고 그거를 우리는 쉐어, 공유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가는데요. 제가 중간에 질문 하나만 하면 네네네. 근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근데 왜 안 될까? 라는 생각 질문을 해보거든요. 임파워먼트가 왜 안 될까? 난 아까 나 리더 팔로우도 이제 이유 중에 하나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약간 불안과 두려움 같은 게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할 때 하고 잠깐만 쟤한테 결정을 줬을 때 제가 내 자리를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난 굉장히 많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 있어요. 그 이면에 또 그게 이제 무의식적 가정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unconscious assumption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직장생활 시작할 때부터 자기가 봐왔던 유능함의 정의가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유능함이라는 거는 어떤 이슈든 벌어지면 바로 끼어들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해결책을 빨리빨리 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자기 전제다 보면 그거를 안 하면은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네, useless하고 내가 이 회사에 왜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그게 그 전제를 바꾸지 않으면은 즉 그 업무의 정의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지. 끝까지. 아니 그러니까 난 그 리더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막 끼어드는 거잖아. 그치. 상사의 의견을 뭐라고 정의하는 줄 아세요? 상사가 의견을 내잖아.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거든. 이거 그냥 의견일 뿐이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 상사의 의견은 내가 볼 땐 지시야. 상사는 의견이지만 직원들이 볼 땐 그거는 지시거든. 응? 그 히포라는 표현 제가 말씀드렸죠. The highest paid person's opinion. 맞아. 히포의 의견은 지시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펑션인 것 같아. 그 대기업 그분은 그 임파워먼트를 뺏는 거라고 했죠. 뺏는 거라고 정의하더라고. 상사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을 키워서 상사로부터 뺏어. 근데 난 그게 너무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한 게 조남성 코치님 그렇죠. 내가 엄청 많이 다녔잖아요. 그럼 제일 임원 과정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임파워먼트야. 근데 상사는 했대. 근데 직원은 받은 적이 없대.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는 거지. 그래서 임파워먼트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쪽 전공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파워먼트가 권한 위임은 임파워먼트의 3가지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럼 뭐 나머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렇지. 역량. 그게 조남석 코치님 말한 뺏어올 수 있어야 된다. 맞아. 역량이 있어야지 뺏어올 수 있지. 거고. 3번째는 그 willingness예요. willingness. 그거를 하고 싶다는 그 동기를 갖게 하는 거. 그러니까
상사가 권한만 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능히 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고 그걸 하고 싶게 만드는 어떤 동기가 있어야지.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리더 모델이 맞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파먼트를 내가 받아서 뭐 수행했는데 다 상사의 공이야. 그럼 인파먼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 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진짜 여기서도 조직 어떤 그 통제권이라는 걸 상사가 밑으로 내리는데 거기에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딱 얘기하거든요. 전문성 없는 사람한테 통제권을 주면 큰일 나죠. 핵잠수함인데. 그렇죠. 네. 큰일 나지. 그리고 그 조직 전체의 방향에 대한 명료한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왜 우리 스티븐 코비 박사 잘 알잖아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핵잠수함선에 탄 거예요. 아, 산타페? 그래요? 그래서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와. 어느 책에? 이 터널라운드. 이 책에 그게 나와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탄 거에? 스티븐 코비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여기 이 산타페 함에 타서 며칠 머물면서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수준의 인파먼트가 일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함장에게 와가지고 끊임없이 이런저런 계획을 보고를 했는데 함장은 가끔 한두 마디 질문을 던질 뿐 대개는 알았네. 그렇게 하게라고 말하고 끄덕거렸다. 이게 이 사람이 관찰한 거예요. 근데 스티븐 코비가 얼마나 그 인파워먼트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모델이 됐던 조직이에요. 이 턴어라운드가. 인파워먼트가 그냥 권한 위임이 아니라 그런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라 해야 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나중에 그 산타페가 그 최악에서 최고의 그걸로 뒤바뀌는데 거기에 이분이 또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 게 잠수함들은 검열관들이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방어적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하고 뭐 급급하고 뭐 급하게 청소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검열관을 환영하도록 가르쳐. 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들이 지적하는 거가 뭔지 우리가 잘 들어보고 이걸 자원으로 활용해서 한나게 업그레이드.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 대원들이 어떠냐면 검열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오픈하게 임할 뿐더러 검열관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거꾸로. 우린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든데 다른 잠수함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너무 좋은 정책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배운다라는 정신을 우리 항상 보여줘라 해서 아니 생각해보세요. 평가원들이 이 승무원들을 어떻게 평가했겠어요? 너무 좋게 평가했겠지. 너무 좋게 평가했지. 자기네한테 오히려 지난번에 에고 관련된 책 하나 뭐 에고 is the enemy. 에고는 나의 적. 에고라는 적. 이게 다 똑같은 거잖아요. 에고를 버린 거지. 에고를 버리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지.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인파워먼트의 파급 효과로 이제 하게 됐고 그 결과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단지 좋은 평가를 받았다가 아니라 여기서만 해군의 사령관이 3명이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까 리더 모델의 파급 효과는 그 정도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사람의 그 카리스마틱한 리더, 뛰어난 리더가 다 이끈다. 그거는 점점 시대에 뒤떨어진 거고 인파워먼트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리더의 관계로 어떻게 재편하고 조직 전체를 배우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그 문제의식을 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서 저는 이 책은 진짜 CEO분들에게도 많이 추천해요. 그러네요. 근데 앞단이 제일 중요하네. 앞단에 내가 볼 때 그분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는 처음 부임했을 때. 처음 부임했을 때 그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 사람은 나보다 저 사람들이 정답을 알고 있다. 그렇죠. 이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희들 뭐 꼴찌내면서 그래 너희들 내가 간다. 보통 이런 마음이잖아.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달랐잖아. 응? 그렇죠. 또 처음에 6가지 질문 던지잖아. 뭐가 장애물이냐, 내가 해주길 바라는 거. 진심으로 들었을 거라고요.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들었으니까 아마 그 리스펙트 이런 것들에 가서 한 나보다 6개월, 1년 정도는 그게 걸렸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됐었고. 응? 그래서 나 이런 거 할 때는 단기적인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응?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리더로서 함량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질문, 맞아요. 그래서 나는 친구나 CEO들도 두 종류로 구분해. 질문이 있는 자와 질문이 없는 자. 질문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포지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80% 정도 돼요. 네, 많아요. 그리고 또 질문하는 거를 살짝 좀 저기하게 생각하잖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 책에서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 이 마르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조직에서 인파워먼트가 안 된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진짜 얘기하고 싶대. 미군 핵 잠수함에서도 되는데 그렇지. 어떤 조직에서 안 되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일 고위험에 그렇죠. 엄청난 스테이크가 걸려있는 조직이잖아요. 조금만 삐끗해도. 근데 핵 잠수함에서도 인파워먼트를 조직을 만들 수 있는데 어디가 안 되냐. 인파워먼트를 하고 싶지 않은 게 밑에 깔려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게 이 책의 진짜 교훈이 아닌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리더십 책 이런 걸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개인 품성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개인 품성 중요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겸손하지 않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배우려고 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휘두르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르게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스티븐 코비가 아까 얘기한 그분이 성품에서 시작해야 된다.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자기 맞아. 인사이드 내면에서 아웃. 시작해서 그러니까. 외부로 향해야 된다. 리더십이라는 지난번에 그 거는 사티아 나델라 할 때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응? 그 스티브 발모하고 네. 사티아 나델라의 차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수신제가 치국평철화가 맞아. 맞아. 그리고 좋은 소식은 성품도 개발된다는 거예요. 의식을 하면서 노력하고 많이 알고 하면은 성품은 개발할 수 있다. 성격은 고칠 수 없지만 그럼 겸손함이라든지 오픈 개방성 같은 거는 개발할 수 있잖아요. 일단 우리 이거 하면서 잠깐만 이상하게 드네. 해군 얘기는 많은데 공군 육군은 적어.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죠. 그 니미츠 함이라고 아시죠? 네. 미국 제일 유명한 네, 니미츠 함인데 그 사람도 되게 해군. 얘기거리가 네. 많거든. 근데 그 보니까 오늘 이 산타페도 그렇고. 저기 있어요. 육군 최정예 부대 그 팀 오브 팀즈 그 책도 참 좋거든요. 다음에 그래요? 기회 되면 그거 소개할게요. 그거는 육군. 육군이에요? 네. 공군 책은 없어, 공군? 찾아보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